기출문제집에서 167페이지 문제 46번 볼 때 물음표 앞에 보니까 신고 납부, 앞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옳은 것. 1번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한 경우, 신축해서 최근래 양도하는데 최근래는 5년입니다. 3년 틀렸죠? 5년 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로 하는 경우 감정가로 됐으니까 따라가서 감정가 나오겠죠. 그리고 감정가액에 거기에서 3%가 아니라 5% 숫자 기억하세요. 제가 웬만해서 숫자 기억하는 말 아는데 이건 숫자도 기억하셔야 돼요. 5년 내 5%. 그리고 감정가 있으면 따라가서 감정가, 환산가 있으면 따라가서 환산가. 1번 틀렸고요. 2번 갑시다. 2번에서 맞춤표 앞 보세요. 맞춤표 앞 보니까 나온 말이 물납,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양도소득세죠.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이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그러니까 물납할 수가 없다가 해서 있다 틀렸고요. 3번 갑시다. 3번에서 애정신고와 함께 납부한 때에는 5%에 공제한다. 애정신고 납부할 때 세액공제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세액공제 있다는 이유로 나왔으니까 틀렸죠. 4번 갑시다. 애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 인자는 50%의 금액을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다. 맞춤표 앞 보니까 분납. 그리고 금액이 1,500만 원이니까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 분납할 수 있죠. 두 번째로서 일부적 금액이 맞는가 틀린가 봅니다. 일부적 금액에 대한 이로서 2천만 원 이하로 됐으니까 1천만 원 초과된 금액이 일부적 금액이죠. 근데 여기는 50%의 금액이 있으니까 2분의 1 금액이잖아요. 이렇게 2분의 1 금액으로 나올 때는 금액이 얼마 되냐면 2천만 원 초과일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적 금액이 틀렸네요.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은요.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분납할 수 있냐 없냐 보고 있으면 두 번째 보는 것이 일부적 금액의 숫자가 맞는가 틀렸는가를 보는 것이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거기에 맞춰줘야 문제가 풀리지. 안 그러면 혼자 머릿속에다가 시나리오 그리게 되면서 소설밖에 안 나와요. 그런 내용 막기 위해서 제발 문제 푸는 요령에다 맞추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에서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이 말 나왔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나왔죠. 뭘까요? 무신고. 무신고니까 매매해야죠. 몇 대 때리면 2대. 20% 가산세. 끝에 가보니까 20% 가산세 나오죠. 맞는 문장입니다. 답은 5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7번. A에 대한 풀지 마세요. 왜 풀지 말한 거냐면 징수와 환급이죠. 징수 누가 할까요? 세무서장이. 그럼 세무서장 너가 해. 우리 하지 마. 이런 걸 보고 일회성 문제라 그래요. 버리세요. 다시 48번에서 물음표 앞 보세요. 앞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찾아보니까 결정 또는 경정. 무신고 때는 세무서장이 정한다로서 결정. 과소신고할 때는 세무서장이 고친다는 의미로서 경정됩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보니까 추계조사 나오죠. 여기에 대한 내용 이미 우리가 알았던 내용이에요. 추계조사 결정에 대한 내용이죠. 자, 추계조사 결정으로서 틀린 것 찾아라. 1번.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계약서, 영수증,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 결정 사유다. 나는 돈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 영수증 없어. 이렇게 나온다면 세무서장이 정하겠죠. 그 추계 결정 사유로서 1번은 맞고요. 2번 갑시다.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 순서는 매, 감, 환, 기.
보니까 매감환기 맞죠? 그 다음에 3번에서 매매 사례가액은 뜻이죠. 뜻으로 나온 것들은 98%다 맞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출제자한테 고맙다 하세요. 어차피 오지선다에서 막객 하나 줬으니까 사지선다다. 그래서 고맙다 하시면 됩니다. 3번 맞고요. 4번도 감정가액은 돼 있죠. 뭘까요? 뜻이죠. 뜻이니까 여기 대한 내용도 맞는 문장입니다. 5번 갑시다.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 적용되지만 취득가액 추계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어떨까요? 환산가액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오래전 거죠. 그럼 예전 오래전가에 대한 내용을 최근래에다가 대입할 수 없음으로써 양도가액에는 적용되지 않고 취득가액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뒤바뀌었죠. 그래서 틀린 내용으로서 답은 5번 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질 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 아니면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매, 감, 환, 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 나온다면 매, 감, 기. 이런 식으로서 아시면 됩니다. D페이지에서 종합문제에 대해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양도소득세 옳은 것 종합문제죠. 종합문제는 각기 선다 1, 2, 3, 4, 5마다 문제 키 잡고 문제 풉니다. 문제 키에 대한 내용은 선다상에서 문제 키 잡는 것은 는자랄지 은자 앞에 있는 글자 물음표 앞에 있는 글자가 문제 키의 80%, 또 개별적 문제 키 있는 내용이 20%인데 거기에서 먼저 1번 봅시다. 1번에서 거주자가 국외에 나왔죠. 국외에 나왔으면 뒤에서 숫자 꼭 있어야 돼요. 5년 이상. 이 숫자 있으면 끝말은 납세무 있다. 양도소득 납세무 있답니다. 그걸로 하면 돼요. 이제 곧 있으면 국외의 자산 양도에 대해서 이론적 내용 설명드릴 건데 그런 내용으로서 먼저 아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국외에 나왔죠. 뒤로 쭉 가보니까 10년간 그랬죠. 그러면 5년 이상 돼 있죠. 그러면서 끝말은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다. 납세 있는 거니까 예정신고 의무 있다. 맞죠? 1번이 답됩니다. 2번 갑시다. 2번에서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 양도.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니까 주로 외국 사람. 주로 외국 사람에 대해서는 어디 것만, 우리나라 것만, 국내 소득만 납세의무 있다 이렇게 나오죠. 또 뭔가 필이 안 오신 것 같으니까 이론상으로서 살펴드리고 나서 다시 문제하고 연결시킬까요? 가장 기본적 내용의 문제로서 한손 노트에서 7페이지 보세요. 한손 노트에서 7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납세지 읽어드리면 납세지란 내용의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선다 1, 2, 3, 4마다 납세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 문제가 한 3번, 4번 이렇게 출제된 내용의 파트인데 여기에서 는자 앞에 납세지 아니면 맞춤표 앞에서 납세지 글자가 있으면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봐요. 해당 세금이 지방세다. 지방세는 이렇게라도 외워뒀어요. 치, 등, 재, 지.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다.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였다면 뒤에서 꼭 있을 글자가 소재지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취득세와 등록민호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나온다면 취득세와 등록민호세가 지방세니까 뒤에서 있는 말은 소재지 나오고요. 또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있기 때문에 세자 앞에 글자 따라가면 됩니다. 취득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나온다면
세자폐가 취득이니까 따라가서 취득, 물건, 소재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나온다면 세자폐가 등록이니까 따라가서 등록, 관청, 소재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등록면허세에서 같은 채권 이 말 넣었으면 채권이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니까 이건 하나로 봐요. 하나로 보아서 뒤에서는 처음 등록, 관청, 소재지 나옵니다. 이렇게 세 구절만 알았으면 이 한 문장은 다 암기가 된 것이고 납세지에 단위로서 국세였다. 국세 외울 때 이렇게라도 외웠죠. 송, 종, 국. 송, 소득세. 종,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국세였으면 뒤에서 사람이 주어져요. 거주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끝에서는 주소지 되겠죠. 만약에 비거주자 나온다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니까 주소지는 나올 수가 없고 나온 말은 소재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밑에에서 양도, 소득, 납세 의무에 대해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니까 국외, 국내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부여되는데 여기에서 조심하실 점이 국외예요. 문장에서 국외 이 말이 나왔다면 뒤에서 숫자 있어야죠. 5년 이상. 숫자 있으면 끝말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니까 주로 외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것만 과세하면 돼요.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내용에 따라서 옆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줄게요. 1번 보세요. 1번에 대한 내용이 30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인데 지문 엄청 길죠. 먼저 읽어줄게요. 갑이 국외 뭐 나왔어요? 국외 나왔으니까 뒤에 숫자 있어야 돼요. 숫자 5년 이상 있으면 돼요. 뒤로 쭉 가니까 5년 이상 있죠. 그럼 끝말은요. 양도소득 납세의무 있답니다. 그런데 없다 틀렸죠. 이런 이유로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죠. 문제집 기출문제집에서 170페이지에 49번 문제에서 선다 2번 비거주자 나왔죠. 그리고 그 옆에가 국외. 그러면 납세이 있다 없다? 비거주자는 국내만 있어요. 그런데 국외에 대해서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틀렸죠. 2번 틀렸고요. 3번 거주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는자패 납세지. 문제 키 잡았죠? 세금은요? 양도 소득세. 소득세죠? 국세요? 지방세요? 국세. 국세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람 주어지죠? 사람이 거주자로 주어졌으니까 주소지. 그런데 소재지 틀렸죠?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는자패 납세지. 소득세니까 국세. 그러니까 사람 주어지겠죠. 사람이 거기서 주어진 건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니까 주로 외국 사람이죠. 그러면 주소지다 소재지다. 소재지. 비거주자의 뜻은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니까 주소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소재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4번 틀렸고요. 5번 거주자가 국외 뭐 나왔어요? 국외 나왔으니까 숫자 찾아가야죠. 뒤로 쭉 가보니까 5년간 했으니까 5년 이상 됐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양도소득 납세 의무가 있는데 뒤로 또 가보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된다.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국내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죠. 국내니까 국외에 대해서 납세이 있다 없다? 없다.
국외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거 되겠죠? 적용한다 틀렸죠? 답은 거기서 5번이 되고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할 거. 국외에 나오면서 기본공제로 물어봤어요. 기본공제는 적용이 된다. 왜? 인적 공제니까. 그러니까 같이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50번 A에 대한 내용 풀지 마세요. 버리세요. 그 다음에 51번도 풀지 마세요. 기준시가에 대한 내용은 문제 잘 나오도 않은 파트니까 아예 버리세요. 그 다음에 5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도 버리세요. 53번 갑시다. 53번에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찾아보니까 납부할 의무, 앞에는 조세, 모든 세금의 납부할 의무에 대해서 설명했다. 틀린 것 찾아내라 라는 내용인데, 자 먼저 1번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뒤에서 곧 할 건데 일단은 예습 차원에서 해줄게요. 1번에서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계약 일에 취득세 납세무가 성립한다. 자, 여기에서 맞춤표 앞 보니까 나온 말이 성립. 세금은 취득세. 취득세에서 납세무 성립은 취득하는 때. 또 하는 때를 날로 바꿔봐요. 그러면 취득일. 취득일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지? 아니면은 납세무 성립일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지? 아니면 취득세의 취득 시기 물어본다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빠른 날 생각하세요. 빠른 날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서 볼 때 증여죠. 증여일 때 취득 경위를 보면서 빠른 날 생각하세요. 맨 처음에 주겠다고 약조한 날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인도 받은 날짜 있을 것이고, 등기한 날짜 있어요. 그 중에 빠른 날은요, 주겠다고 약조한 날. 증여니까 계약일 됩니다. 계약일이다. 맞아요. 하여튼 문제 키 잘 잡으세요. 문제 키 못 잡으면은 문제 절대 안 풀릴 거니까요. 저 문제 키에 대해서 취득세 문제에서 취득세에서 성립일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아니면 취득세에서 취득세 취득 시기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지? 아니면 취득세에서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 취득세 취득 시기 문제라는 거 아세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취득세 취득 시기는요, 취득하는 때죠. 하는 때를 날로 바꿔봐요. 하는 때를 날, 그러면 취득일로 되죠. 또 취득세 납세 성립은요, 취득하는 때,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성립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다가 할지, 이렇게 물어본다가 할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 취득세 취득 시기를 물어본다 하시면 돼요. 되겠어요? 취득세 취득 시기의 개념은요, 곧 다시 해줄 거예요. 빠른 날 개념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 취득 시기는 소유권 개념이다. 그걸 구별하세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 취득 시기는 소유권 개념이니까 원칙은 돈을 주고 받아야 소유권이 이전되고 취득될 거니까 대금 청산일 됩니다. 됐어요? 하나, 여기에 대한 어느 개념? 빠른 날 개념. 다시 2번 갑시다.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 취득 후 재산세 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포인트는요, 등기하지 않았다면 얘가 포인트예요. 재산세 관련하여 을이 바로 공무상 소유자죠. 을은 공무상 소유자는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 장에게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라는 의미로서 여기에 대한 맞아요. 맞는데 설명드릴게요. 저 먼저 이론적 내용으로서 세법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세예요. 사실과세니까 미등기 일때에
과세다. 과세 쌓는다. 했을 때 과세입니다. 미등기 과세예요. 과세인데 하나만 아닙니다. 그 하나에 대한 내용이 등록면허세죠. 보고 듣고 싶다면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 산선 노트에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52페이지에서 3번 사실과세 세법의 가장 기본적 내용으로서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으면 그 세금을 등기된 경우도 과세,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도 과세다. 이 내용이 바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에 대한 이유로서 사실과세를 말합니다. 사실과세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미등기 나오면요. 과세. 하나만 아니에요. 하나에 대한 내용이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먼저 등록면허세를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먼저 봅시다. 법률적 근거는요. 세자 앞에 있는 글자가 바로 그 세금에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예요. 뭡니까? 등록. 그래서 등록 행위를 갖췄다면 등록면허세를 징수하겠다라는 이유로서 지방세법에서 등록의 뜻이 적어져요. 그런데 그 뜻에 대한 내용이 지문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간결하게 아세요. 이 등록이란 말은 등기부 을구에다가 잉크를 묻힌 경우다. 이걸 아세요. 그럼 등기부 을구에다가 잉크를 묻혔다면 서류에 적었다는 얘기죠. 서류에 적어진 내용대로 과세하겠다. 이게 바로 등록면허세예요. 서류에 적었다라는 이유로서는 형식과세 그래요. 이것만 형식과세. 그리고 등기부에 이름 적어진 자를 보고 명의자 그러죠. 이름 적어진 자, 잉크 묻힌 자죠. 명의자 과세 그래요. 이것만 형식과세, 명의자 과세. 나머지는 다 사실과세.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에서 미등기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요. 과세. 등록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에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면 사실에 따른다. 이렇게 나오져요. 그러면서 하나만 조심하세요. 그 밑에 있는 내용으로서 재산세. 재산세에서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거기다가 밑줄. 그 문장을 다 외우지 못하잖아요. 외우겠습니까? 예, 외울 분은 천재입니다. 저 같은 짱구는 못 외워요. 못 외우기 때문에 거기서 글자 딱 하나만 기억해요. 재산세에서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이 말이 있으면 공부에 따른다. 재산세에서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이 말이 없으면 원칙 사실에 따른다. 이렇게 알면은 그 문장 다 외우게 됩니다. 또 이제 보니까 재산세도 사실과세죠. 사실과세니까 미등기 과세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재산세, 납세 의무자하고 연결해 보죠. 재산세에서 납세 의무자는 기준 1. 기준 1 하면은 6월 1일.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 내용 논문제에 잘 나온 쪽이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나온 게 바로 거기에 있는 선다 2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준 시점에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리 보죠. 재산세는 매년마다 납부해져요. 그로서 소유권 변동된 연도에 납세 의무자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면 기준 1,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그 연도에 납세 의무자 됩니다. 이렇게 해보죠. 여기에서 이 연도에서 6월 1일 전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이랬을 때 이 연도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면요. 매도자, 매수인 두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 한 사람 됩니다. 한 사람이니까 누가 될까요? 매수인이 납세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까? 자산세 납세 의무자 문제 나왔을 때 소유권 변동된 연도에 자산세 납세율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6월 1일 전에 잔금 지급 날짜 있으면 매수인. 다시 반대로 6월 1일 후에 잔금 지급 날짜 있으면 그때 연도에 납세는 매도인. 이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사실상 소유자의 나누는데 이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무상 소유자, 서류상에 기록된 자와 실소유자가 같았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른 경우가 종종 있죠. 어떤 경우가 다를까요? 미등기. 자, 먼저 미등기 과세다, 과세지 않는다. 미등기 과세가 되죠. 과세인데 이 미등기에 대한 내용 어떻게 지자체가 알고 있길래 과세하겠는가? 그걸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A에 대한 내용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었어요. 이름으로써 B가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등기되지 않았겠죠. 취득세는 재산 증가력에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과세합니다. 취득세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에 대한 등기하지 않았어요. 미등기다. 미등기된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으나 시간이 약간만 지나면 알 수 있어요. 자, 미등기 토지를 보유하죠. 보유하니까 적용되는 세금은요, 재산세. 재산세로 갑니다. 재산세에 가볼 때 재산세에서 과세냐 비과세냐? 과세. 과세임으로써 납세 의무자는요,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인 B가 됩니다. 그런데 B를 지자체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서류에 적어진 자인 너가 신고해줘 하면서 협력 의무를 주어져요. 아무튼 세법은요, 누굴 이용하냐면 상대편 이용해요. 예전에 하면 이렇게 말한 게 있었죠. 여러분 자녀분에게 공부하라, 학원 다녀라 라고 의무를 주어졌는데 그 자녀분이 공부하지 않고 학원 다니지 않고 PC방에서 놀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내용을 밝혀낼 때 어떻게 밝혀냅니까? 친구한테 전화해서 아니면 학원에 전화해서 밝혀내잖아요. 똑같아요. 그건 잘 알아. 이건 몰라. 신기하죠? 아무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서류에 적어진 자, 상대편이 공무상이죠. 너가 신고 좀 해줘. 그런 겁니다. 그럼 신고하면은요, 이게 어때요? 밝혀져요. 밝혀짐으로써 여기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다시 이제 여가 공무상 소유자가 기준 일로부터 15일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법이 나오죠. 법 나온 것으로서 재산세. 재산세의 부과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입니다. 보통 징수란 말은 고지서 발급으로서 징수하는 것이 보통 징수.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재산세에서 고지서 발급하는데 요 A가 공무상 소유자가 신고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온다면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서류에 적어져 있는 A밖에 몰라요. A에게 고지서 나가요. 그럼 신고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으로서 사실상 소유자를 밝혀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등기하지 않았다면 공무상 소유자가 신고함으로써 사실상 소유자 밝혀진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뒤에서 곧 말씀드리겠으나 기준 일로부터 15일 내입니다. 그리고 15일 숫자는 시험지에서 맞게 적으니까 따로 외울 필요 없고 기준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하여튼 보유 세금에서 날짜에 관련된 글자 나온다면 기준 1밖에 안 나옵니다. 기준이 외로 나온다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여기서 신고 납부일 틀려요. 또 다시 소유권 변동일 틀려요.
사유 발생일 틀려요. 연말도 틀리고요. 연초도 틀려요. 하여튼 나온 글자는 기준일 이것만 나온다는 거. 그 내용 명심하시면 돼요. 이제 그 내용 알고 문제하고 연결시켜봐요. 연결시켜보니까 재산세 문제로서 등기하지 않았다면 나오죠. 등기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을이 바로 공상 소유자죠. 을이 신고함으로써 사회상 소유자 판단한다라는 의미로서 2번은 맞습니다. 3번 갑시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금이죠. 보유세금은 확정에 대한 내용이 결정입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도 결정으로서 나오게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만 재산세와 달리 예외 사항을 둡니다. 재산세 보유만 세금이니까 결정이겠죠. 거기는 결정. 종합부동산세도 결정되는데 재산세와 달리 예외 사항이 있어요.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온다 했으니까 종합부동산세 예외 사항으로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신고, 없으면요 결정. 그리고 신고 기간도 기억하세요. 신고 기간은 숫자로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납부 기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입니다. 그 내용 기억하세요. 3번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나오죠. 이 말 나왔으니까 그 말은요. 신고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여러분들 잠 안 자게 하려고 이따가 저 막걸리 한 잔 마셨거든. 그러다 보니까 약발 받았어. 약발 받아서 목소리가 커졌거든.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 약발 받았거든. 4번 갑시다.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 40만 원에 취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아요. 자, 여기 대한 내용으로서 살펴드릴게요. 아까 했던 내용과 같이 연결하면 돼요. 우리 일단은 페이지에 다니면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한손 노트에서 115페이지 이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115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 문제를 맞힐 수 있어요. 115페이지에서부터 120페이지까지 해가지고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건데, 자, 먼저 아까 했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봐요. 등록면허세. 세자표가 뭡니까? 등록이니까 등록의 뜻, A단용 다 외우지 말고요. 여기서 아는 것은 등기부 을구에다가 잉크를 묻힌 경우다. 이걸 알면 돼요. 이걸 알면은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서류에 적어진 내용대로 과세하겠다. 라는으로서 형식과세. 서류에 적어진 자가 명의자 과세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을구했죠. 을구에 대한 내용이니까 소유권 아니죠. 소유권은 갑구에 대한 겁니다. 을구니까 소유권 외에 대해서 잉크 묻힌 거예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은 취득에 대한 내용이죠. 취득 원인으로서 이루어지는 소유권 등기는 여기에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됩니다. 왜 제외되겠는가?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로서 과세해요.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하고 등록면허세 과세면요. 몇 번 과세? 2번 과세입니다. 2번 과세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밑에 보니까 기억부터 니을까지에 대한 내용은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부터 니을에 해당되는 글자가 있으면 둔음으로서의 과세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취득세로서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부터 니을에 대한 내용은 둔음으로서 과세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부터 니을까지의 네 가지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문장에서 둔음으로서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억부터 니을에 해당되는 문장이 있으면요. 둔음으로서의 과세. 없으면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면 돼요. 거기다 내려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니까 외울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려야죠. 이해는 했겠죠. 기억부터 니을까지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니까 뭘로 과세? 둔음으로서의 과세한다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했으니까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돼요. 광어, 양식, DP에 적어놨어요. 광어, 양식, 외국인 소유, 제척기간 경과, 50만 원 이하. 이 말이 있으면 둔음으로서의 과세. 이 말이 없이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둔음으로서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거 다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으로서 그거 내용 외우세요. 이제 그 내용 알았으면 연결해봐요. 문제하고 연결시켜보죠. 문제 보니까 거기에서 4번에서 맞춤표 앞 보니까 둔음으로서의 납셈이 있다겠죠. 그리고 또 더 앞에 가보니까 포인트는요. 40만 원. 40만 원이니까 50만 원 이하 됐죠. 이 말이 있으니까 둔음으로서의 과세. 4번 맞습니다. 5번 갑시다. 양도소득세의 애정신고만으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확정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죠. 확정의 뜻이 뭐냐면 곧 쉽게요. 확정의 뜻이 뭐냐면 세의 금액 산정입니다. 세금의 산정에 대한 이로서는 두 방법 중에 하나는 신고, 하나는 결정으로 가죠. 그럼 여기에서 볼 때 보유만 세금은요,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은요, 신고입니다. 자, 어떨까요? 양도소득세 보유만 세금일까요? 보유만 외 세금일까요? 외 세금입니다. 외 세금이니까 신고로서 확정되죠. 그런데 신고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답은 거기에서 5번 됩니다. 문제로서 해볼까요? 물음표 앞 보세요. 앞 보니까 확정. 포인트는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니까 보유만 외죠. 그럼 뭐가 나올까요? 신고. 그런데 신고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틀렸잖아요. 답은 거기에서 5번 됩니다. 이런 이유로서 기출문제에 대한 건 전부 다 풀어드렸으니까 이제 기출문제는 끝내고요. 끝내고 예상문제로 할게요. 예상문제에 대한 거서는 10분 쉬었다 할게요. 앞에 다 풀어졌어요.